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전용기 의원이잖아요. 전용기 침하게 이재명이가 G7 갈 때 전용기 비행기 이름이 똑같은데 비행기 전용기 할 때 전용기 동탄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자가 되게 청년 정치인이에요. 전용기 포함해간 민주당 의원 1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3명이. 거기에 또 누가 가담했느냐. 바로 근데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좌파 변호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상임대표가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동현 변호사. 또 이제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왜 고소 많이 하는 안진걸이라고 있잖아. 안진걸. 민생 연구소인가. 옛날에 나경원 의원도 막 고소하고 아무나게 막 고소하는 안진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데 민주당 의원들 13명이 기자회견을 해가 뭐라 했냐. 바로 근데 김용 피고인 있잖아. 김용. 이재명이 오른팔 왼팔 정진상 김용. 김용 있잖아요. 김용이가 근데 억울하게 옥살이한다. 따라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검찰이 옛날에 김용 관련해가 압수수색을 했잖아. 거기에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돼 있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피의자로. 근데 그거는 그때 이재명이가 피의자가 아닌데 왜 피의자라고 했느냐. 따라서 검찰이 문제다. 검찰을 수사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재명이가 피의자가 아닙니까? 물론 김용 사건 관련해서 피고인으로 기소는 안 했죠. 그러나 수사할 때는 이재명이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김용이가 돈을 받아온 거니까 얼마든지 이재명이가 수사 대상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의자로 기재된 게 뭐가 문제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 김용이가 유동규 씨한테 야, 천화동이 428호가 우리 거 아니냐. 내가 근데 경선할 때 전라도에 조직도 좀 만들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한 몇십억 가져와라. 20억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빨리 안 주니까 김만배도 안 주니까 남욱이 답답하니까 대신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 유동규 씨가 쓰고 그러고 결국 김용한테 간 게 한 6억 7천 6억이 넘잖아요. 그거는 이제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돼가지고 결국 김용이가 현재 징역 5년을 받고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 2월 달에 항소심이 나왔기 때문에 6개월이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달에 늦으면 8월 달까지는 김용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김종혁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때 변호인을요, 이재명이가 직접 변호를 했어요. 김용의 여러 변호사들이 단체 카톡을 만드는데 텔레그램 방 거기에 이재명이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아니 이런 주장 해봤냐, 이런 자료를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직접 이재명이가 변호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변호사 중에도 압수수색 당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그때 위정해가지고 몇 명이 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변호사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게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법원 선고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서가지고 김용은 억울하게 옥살이 중이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라고 이 대법원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용희가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지금 골치 아픕니다. 김용은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좀 멀어지긴 해도 그래도 김용희 입이 열리면 나라가 제가 보기에 이화영 입만큼 김용 입도 파열이 클 겁니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정진상 김용희가 진짜 오리지널 척근이고 성남시부터 이화영이는 이제 이해찬 사람으로 대북 송금 주로 북한과 관련해서 들어온 이게 이화영이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제 이재명하고 끈끈한 동지적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김용희는 성남시 의원을 2번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재명 사람이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고 이번에 돈을 받아간 게 대장동 전부 이재명 조직 관리를 위해서 계속 요구해가 받아간 거니까 김용희가 입을 열면 진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김용 구하기에 나선 거죠. 김용 구하기.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빨리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라. 이렇게 압박을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넣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대법원이 그 압박에 넘어갈지 안 할지는 이게 봐야 되는데요. 그냥 저는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심의 판사가 조병구 부장 있잖아요. 조병구. 제가 이게 동기인데 진짜 신뢰하는 우리나라 최고 저는 엘리트 판사라고 봅니다. 그 조병구 판사가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서 징역 5년 때렸고요. 항소심도 꼼꼼하게 봐가지고 그때 막 구글 타임부터 알리바이 하려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대로 액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요, 입을 여는 게 이화영이가 입을 열겠다고 빨리 뇌를 풀어주라. 이화영이가 3명을 지목했죠. 이화영이가 누구냐면 내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이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가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으니까 풀어주라 이랬거든요. 거기에 또 김용은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김용을 모르는 거야. 송영길이하고 이제 조국이 하고 자기하고 빼달라. 안 하면 내가 입을 연다. 이게 이화영의 노골적인 협박인 거죠. 근데 김용도요, 지금 이게 벌써 상당히 이재명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번에 총선 때 김용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고요. 상당히 서로 간에 신뢰는 이미 깨졌다 합니다. 왜냐? 김용희가요, 배달 사고 의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희가 연세대학교 신학관 와가지고요, 지방의원 2번 하면 돈이 없잖아요. 김용희가 돈이 없잖아요. 번 게 없잖아. 지방의원이 돈 버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아요. 김용희가 여의도에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고 또 여러 데 부동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공개된 금액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때마다 김용희가 목동에 얻었다가 여의도 갔다가 돈이 막 그냥 몇 억씩 올라가는데, 야, 이게 지방의원 월급으로 가능하냐? 김용 수입이 있냐? 이재명 측의 이야기입니다. 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 볼 때는, 야, 요놈이 한 10억 받으면 내를 위해서 좀 절반 쓰고 지를 위해 절반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김용희가 배달 사고를 냈다. 그게 바로 김용희 재산이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하고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면 이게 김용을 신뢰가 깨진 데서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김용도 사람인데 입이 있는데, 김용을 이게 신뢰는 깨졌는데 헌신짝처럼 김용을 버릴 수는 없다. 어차피 살살살 달래가지고 이게 데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입을 열면 큰일 나잖아. 내가 이게 이재명 선거운동하냐고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돈을 이게 대장동 일단 받아와서 실제 이재명 조직 관리에 썼다. 이렇게 부는 순간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골치 아픈 거야. 김용을 의심해서 신뢰는 깨졌는데 또 저놈을 이게 헌신자처럼 버릴 수는 없고 살살살 달래가지고 이게 데려가야 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재명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용기나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김용 구하기에 나서 일단 이게 김용을 무죄로 파기 한 수씩 버리면 이재명도 한숨 돌리잖아요. 한숨 돌리잖아. 왜? 유죄가 되고 나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 저 사면해주기도 골치 아파. 또 이게 가석방 해주기도 골치 아파. 왜 그러냐면 이게 가석방 하려면 또 이게 사면해도 추징금은 사면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징금 안 내면 가석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면을 하더라도 추징금은 사면이 없어요. 형벌만 사면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추징금 다 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김용희가 억울하죠. 야, 7억을 추징금 내야 되는데 내가 쓴 돈도 아닌데 내가 쓴 돈 추징금 내려도 억울한데 근데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보고 추징금 내라 하네. 이재명이가 안 주고 대장동 이러면 이게 미치는 거죠. 김용희가 돈을 그렇게 밝힌답니다. 신학과 나온 사람이 그렇게 돈을 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앞으로 골치 아플 거예요. 사면도 안 되고 가석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김용을 어떻게 달래? 만약에 5년인데 김용이 다 살아? 내 임기 끝날 때까지 살아? 나에게 임기 끝나면요.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는데 김용은 5년 다 살고 이재명이 임기 끝나면 뭐 어떡합니까? 제가 김용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김용이라도 벌써 입을 분다 이런 게 노는 거예요. 벌써 하여튼 이거 그래서 이거 나선 거죠. 앞으로 저는 이화영의 입보다 김용의 입을 더 주목해 봐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용을 한번 지켜보고 왜냐하면 이게 추징금이 7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제가 이걸 감시하니까 오늘 마치 이게 전용기나 민주당의 13명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또는 그 안진걸까지 나서가지고 김용에 대해서 대법원에 노골적으로 그 협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마치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허위 서류를 쓴 것처럼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요. 민주당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엄중 경고를 합니다. 자꾸 그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민주당 13명이나 모여가지고 검찰과 그 다음에 그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런 이제 그 사법 방향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과연 이게 그 김용 선고가 언제 잡히고 어떻게 될까? 이 파급도 엄청나게 크다. 이재명이 재판은 중단된지 몰라도 그렇게 공범자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부 이재명과 공모하여 또 이렇게 이재명과 상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판결이 나오면요. 결국 이제 이재명이도 버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